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매주 살펴보고 있죠.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 편성을 해서 셀리버리, 바이넥스, HLB 생명과학, 박셀바이오, 또 위에도 필풀바이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5종목에 대해서 주중에 이 영상 찍은 것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내일 장 시작 전에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셀리버리를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만 딱 분석할게요. 뉴스나 이런 거보다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또는 돌파해줘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볼 때는 제가 항상 월봉을 제일 먼저 보라고 그랬죠. 장기 추세의 확증, 그러니까 이 주식이 과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월봉에서 해야 돼요. 중기는 주봉에서 하는데 이렇게 굵게 거드린 이 녹색 선이 5개월 선이에요. 장기 추세가 잘 유지될 때는 이 녹색 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보시게 되면 월 중에는 꼬리를 따서 이탈할 수 있지만 종가에는 다 갖다 올려놓죠.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탈하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이렇게 3개월간, 4개월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10개월 선을 잘 딛고 상한가를 가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3월달 마감이 이 5개월 선에서 잘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5개월 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 친구가 조정을 받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5개월 선 이탈했을 때고, 이때 가격이 123,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23,000원대를 이탈했을 때 조금 대응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앞서서 이제 그 앞에 추세인 주봉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월봉에서 이때 보면 사실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죠. 20년도 8월달에 월봉만 보고는 주봉을 보시는 거예요. 주봉에서 역시나 이렇게 굵게 그려드린 게 5주선이에요. 5주선이 상승을 쭉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이유가 있죠. 이렇게 20년도 8, 9월달 이렇게 5선 이탈했죠.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지지부진하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됐고 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하는 과정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다 5주선을 이탈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길게 조정을 받다가 우상향을 하지만 큰 상승이 조정을 받다가 5주선을 완벽하게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셀리버리가 지금 저번주에 5선을 회복했죠. 5선의 가격이 136,800원. 회복 못했네요. 100원 차이로. 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5선에 최대한 붙여놨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날 5주선 위에서만 출발하면 추세를 다시 돌려줄 수 있죠. 우리 이제 우상향 할 거야, 말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거래량이 안 실린다면, 거래량이 안 실렸을 경우에 5주선이 이렇게 B쪽 소순, 이 산 같은 분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격이 143,000원대예요. 즉 한 143,000원이면 한 7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상황을 끌고 일봉을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하는 이 시기에 황금일선인 21선, 그러니까 이건 주봉이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하는 시기에 황금일선은 21선을 회복할 때가 제일 좋은데 딱 회복해줬죠. 따라서 이 친구가 대응을 할 때, 주식은 예상을 하고 쓰지만 대응 영역이죠. 이렇게 21선을 회복해주면 추세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굵은 게 이제 5일선인데, 이 굵으면서 녹색 선이 5일선, 굵으면서 이 황금선이 21선이에요. 그래서 이 녹색 선이 딱 이날 2월 26일 날 둥그스럽게 딱 돌아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강력한 지지선이 되죠. 이 자리 깨면 추세가 좀 깨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지켜주죠. 이날 3월 29일 날. 신기합니다. 나 이 자리 지킬 거야, 안 떨어져 하고 나갔죠. 나갔는데 똑같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산같이 둥그스럽게 이게 소순 부분이 이제 각각의 저항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대인 아까 말씀드린 144,000원대 요 가격대까지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붙었다.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한 300만 주 오면 지금 15만 주, 13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주, 400만 주 붙었다 그러면 이전에 최고 큰 저항대인 이 가격대까지 갈 수 있죠. 173,000원대입니다. 모든 건 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말해주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추가로 상승해서 저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런 결정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는 약간 틀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첫 번째 저항선 여기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 악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된다는 느낌이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굵은 녹색 선, 이 선이 제가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 지지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월봉, 그러니까 이 월봉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봉 하나가 한 달짜리라고 그랬죠. 저점보다 고점이 높은 게 빨갛게 월봉이, 이 봉 하나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 예를 들면 1월 1일의 시작가보다 3월 1월 말에 종가가 높으면 봉이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뜨게 돼요. 자, 굵게 그린 녹색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쭉 무너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시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때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가장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렸죠. 이거 뭐 개인들이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 산 거죠. 우리 자리 뚫을 거야. 근데 저번에 엄청나게 안 좋은 그 뉴스와 함께 주식이 급락을 했죠. 저도 뭐 손해봤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자리. 자, 이 자리까지는 깨지는 않았어요.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나쁜 악재라고 인식이 돼 있었는데도 이 자리는 지켜졌고 꼬리를 달고 잘 올라갔죠. 근데 이제 바이넥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번 달 종가상이 5개월 선이나 10개월 선을 완벽하게 뚫어줬다면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음봉으로 돼 있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가격대인 일단 21,670원, 자 21,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 추세 방향은 5개월 선이 26,000원대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박스권에 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추세인 중기 추세를 보면 다행인 거는 저번 주에 5선을 완벽히 회복해줬어요. 자, 5선을 회복해주면 이렇게 제가 추세가 틀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5선을 회복해줬다고 그래서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음봉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속을 시키는 경우가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을 텐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23,4천원부터 23,4천원부터 3만원대까지 매물대가 꽤 두꺼워요. 더구나 순간 급락했기 때문에 더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번 주에 이렇게 26,000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5주선까지 다시 밀릴 수는 있어요. 5주선 가격이 21,000원대, 그래서 21,000원대부터 25,000~26,000원대까지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다음 주에 거래량이 엄청 세게 붙었다. 이거 한 방에 빵 뚫었다 그러면 새로운 신고가라든가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매물대를 못 뚫으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이 현상이 더 확연히 보이죠. 쫙 밀어보면 이렇게 엄청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을 뚫으려면 이 정도 거래량 갖다는 안 되죠. 이때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 2,800만 주. 자, 이때 좀 들어오는 거래량들이 이제 1,800만 주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5천만 주, 1억만 주가 터졌다가 이 매물대 뚫겠죠. 이 매물대 간단하게. 우리 뚫을 거야. 바이넥스 이제 악재도 끝났고 좋은 일만 남았어. 근데 거래량이 안 붙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 매물대 뚫기가 엄청 어려워요. 거래량이 없으면. 그래서 거래량 없이 스스로 올라가서 뚫어주면 좋지만 거래량 없이 이제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60일선 위에 올려놔야 좀 안착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 녹색석으로 녹색이로 좀 굵게 거둔 게 5일선이에요. 이렇게 거들였죠.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게 박스권 하단이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23,400원대 1차적으로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최고 좋은 건 60일선인 25,000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예전의 주가를 완벽하게 회복해주는 자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바이넥스입니다. 일단 5일선 깨지 않아야 되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HLB, HLB 박셀바이오가 남았는데요. 박셀바이오를 볼까요? 아슬아슬하죠. 자 월봉에서 일단 조금 불안한 거는 뭐 안 불안합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제 영상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거 알죠? 혼나더라도 꼭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의 저점 이탈하면 안 돼요. 모든 주가의 기본이에요. 전월의 저점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추세가 하락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월의 저점이 9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9만원대로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요.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직은 월봉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주봉을 봐야 되는데 항상 이놈의 주봉이 문제죠. 왜냐하면 주봉은 제가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봉을 간신간신히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의 가격이 11960원인데 111,500원으로 아직은 5주선에 있습니다. 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간신간신히 지켜놓고서 여기서 꼭 좋은 뉴스 떠가지고 날아가요. 이런 게 바로 피플바이오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5주선이 지금 꺾여 있긴 하지만 이 5주선이 둥그스럽게 그러니까 이 2월 26일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5주선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았어요. 둥그스럽게 돌아가면서 야 우리 최소 이 자리는 지켜줘. 이제 30만원 갔다가 10만원대 됐는데 그러면서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때 5일선 기준으로 11만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가깝게 따지면. 그래서 11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괜찮고요. 저 11만원대가 조금 좀 콘크리트 옹벽 이런 게 돼서 지지를 해줘야 주봉에서 봐도 1차 상승 조정, 기간 조정이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2차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11만원대는 꼭 사수해줘야 되고 저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더 확연히 보이는데 이 굵게 그어린 녹색선, 이 5일선이죠. 5일선에 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딱 그어놓으면 요 가격대가 10만원대고 21선, 황금일선 기준이 11만 1,000원대, 요 사이에 11만원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만원대를 절대 이탈해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아직은 가까스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황금일선 20선이 지켜주고 있죠. 예전에 한번 그 유니선인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거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운봉으로다가 한 7일째 조금 떨어지다가 21선 살짝 겨누고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근데 그때 보니까 주봉에서 오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줬더라고요. 신기한 겁니다. 무슨 뉴스 함께 날아갔는데 이 주식이 정말 안 좋으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확 떨어뜨릴 건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싸게 사긴 싫고 이거 주포들 얘기예요. 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제가 주포는 아니니까 그런 건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주식이 반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1,500원 남았죠. 11만원대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 주면 추세가 턴할 수 있어요. 근데 11만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인 86,000원이나 10만원대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경계감도 좀 갖고 주식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천천히 생각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박살바이오는 11만원대를 조금 명심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HLB하고 HLB 생명과학인데요. 공매도에 대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죠. 자, 사실 물론 이제 공매도 같은 것도 참조는 하고 또 뉴스도 많이 보셔도 되고 뭐 좋은 정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매도도 좋고 뉴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결국은 공매도를 치든 안 치든 그리고 기간이 사든 팔든 말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요. 그 주식이 이 공매도란 세력이 공매도가 제기한다고 공매도를 때릴지 안 때릴지 가서 공매도 세력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 주식 공매도 할게 안 할게? 5월 1일 재개되면 빨리 얘기야. 물어볼 거 아니죠. 가르쳐줄 것도 아니고. 공매도 세력이 우리 5월 1일부터 공매도 재개할 거야. 니들 준비해. 미리 얘기 안 하죠. 그 공매도를 지금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물론 정보는 알아두면 좋아요. 공매도가 이렇게 쌓이고 대차장고가 쌓이니까 주식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미리 팔았더니 대차장고 늘었는데 애들이 공매도를 안 하네? 이 주식이 올라가. 이게 뭐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뭐 쓸모없는 정보라는 게 아니라 잘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그게 꼭 주식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참조사항이에요, 그냥. 그리고 뉴스도 참조사항. 그건 이동평균선은 정답이냐? 아니죠. 이동평균선도 참조사항이에요. 주식은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자 대응 영역이죠. 자금 계획과 손절,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이 주식이 제가 그때 본 HLB가 여기서 이 데드크로스가 생겨서 위험하다고 그랬죠. 또 떨어졌죠. 여기서 만약 데드크로스가 생겨서 올라갔으면 공매도한 해석이 또 틀렸겠죠. 안 때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올라갔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때 맞춰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이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HLB를 보면 이렇게 굵게 긁어드린 21선 있죠.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21선이 꺾인 지지선, 이 지지선을 깨게 되면 자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은 수급에 좌우하는데 이걸 깨고자 하는 세력들이 이 주식을 살 마음이 없는 거죠. 빨리 팔자. 어차피 무상증자가 돼가지고 물량도 많아. 그럼 떨어지겠죠. 근데 HLB가 너무 좋아. 그냥 팔지 마. 그럼 매도세가 줄겠죠. 지금 보면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매수매도의 균형도 깨지고 있죠. 매도세가 세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 조금 사수해줘야 되는 가격이 바로 21선이 변곡점인데 36,000원, 3만 이때가 돼요. 그래서 지금 37,000원인데 1,000원 남았죠. 이 36,000원대는 사수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밑으로 추가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머리 뽀개져요. 그 공시 중요하죠. 공시 중요합니다. 뭐 대차장고 중요하고 뉴스 중요해요. 막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엄청 어려워져요. 막 머리 아프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산기 또 들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죠. 깨지 않아야 될지 안 깨면 되고 깨면 손절 때리면 돼요. 그냥 깨면 손절.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는 데 되고 자꾸 뭘 찾으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고 중요한 자리 깨고 내려오는데 미국 증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그리고 금리가 살아나면 다시 돌아 나갈 거고 뭐 상박 무슨 기법적인 거 돌아 나갈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자리 지키고. 자리 못 지키면 깨지죠. 이 HLB 모든 주식을 수급에 기인하는데 이 자리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엄청 많아요, 이 자리에 매물대. 왜냐하면 여기서 천천히 우양한 게 아니라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처 손을 못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손 쓰신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손 못 쓰고 있다가 이 자리에 오면 팔 생각을 할 테고,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장기로 들고 있을 테고, 누군가 또 여기 샀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 고점이 되는 거죠, 일종의. 난 전 고점에 팔 거야. 그러니까 무너져 떨어졌죠. 아, 미처 못 팔았는데 얼른 팔자. 여기 사신 분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야 되죠. 기관이 샀든 외인이 샀든 떨어지죠. 다시 여기까지가 왔어요. 그러면 야, 됐어 해서 또 사. 그럼 여기까지 박스권에 놓을 수 있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이렇게 장기 박스권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21선에 대한 37,600원대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굵게 그려드린 5개월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분명히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나와 있어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가장 큰 그림이 월봉에서 5개월선 이렇게 중요해요. 나와 있죠. 단 한 번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죠. 자, 그럼 최초의 5개월선 돌파할 때가 제일 좋겠죠. 제가 저번 달 마지막에 어떤 뉴스에도 상관없이 리버셀 안입 좋은 거 제가 얘기했죠. 어떤 뉴스에 상관없이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HLB 투자하신 분들끼리 서로 전화 통하고 이메일로다가 야, 우리 주식 사서 저 5개월선 위에 올려놔. 이게 아니에요. 이 주식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이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고 좋으면 올려놓지 말라고 그래도 올려놔요. 그럼 그때 사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못 올려놨죠.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떨어지죠. 근데 이번 달에도 못 올려놓는다? 그럼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5월 말에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땡큐. 그 다음부터는 잘 추세를 타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앞전에 있어서 제가 주봉에서 5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5주선을 회복해줄까지 좋았는데 안착을 못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죠. 그러면서 5주선도 이탈해버렸죠. 자, 5주선의 최초 회복은 상승이 예상되지만 5주선의 하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5주선이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있는데 이렇게 요때 상승이기 때문에 5주간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죠. 이때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이것도 깼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는 가장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물론 제 예상하고 틀려서 저기 월요일날 바로 또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좋은 뉴스와 함께. 전 그런 건 몰라요. 단지 통계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이 지선이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죠. 자, 추가 하락이 있으면 전 저점까지 올 수 있죠. 전 저점이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린 36,000원에서 3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딛고 돌아 나가서 다음 주에 내일부터 다시 5주선을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추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5주선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5주선 아래에 있게 되면 자, 추세가 하향이 되죠. 돌려놓고 올려놔야 돼요. 5주선 아래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주식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계속 맞이하기 때문에 5주선이 회복할 때가 가장 좋은데 회복해줘도 역시 매물대. 이거를 이상 돌파하는 2월 19일 날에 거래량을 돌파한 대량 거래가 빵 터져서 들어와야지만이 다 매물대 소화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HLB 영상 찍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전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바이넥스에 상처 입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자 괜찮습니다. HLB 리볼스나이트도 좋고 NDA도 있고 공매도 세력도 가짜 공매도 진짜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세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제시해 주는 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고 어쨌거나 36,000원대를 이탈하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중요한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5일선을 회복하지 않는 한 아직 추가 하락의 위험성은 더 있죠. 그러니까 5일선을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 나가다가도 5일선을 돌려놓고 회복해줘야 다시 사도 사는 거지 아직은 조금은 경계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주봉에서 이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이탈했다는 게 조금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같이 흘러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 이 친구는 그나마 5개월서 저번 달에 올려놔서 잘 붙여서 돌아가나 했는데 아직 못 돌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HLB보다는 조금 난 게 이렇게 자 20개월선 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등할 수도 있고 HLB 생명과학이 반등을 하면 HLB도 좀 반등하더라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HLB하고 틀리게 이게 5주선이 이렇게 굵게 돌아가서
이렇게 뱅글 돌아간 부분 보이시죠? 자, 이 자리. 이렇게 이제 언덕같이, 둥그스럽게 이렇게 언덕같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인데, HLB는 이걸 깬 거예요.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아직은 안 깼죠. 아직 안 깼기 때문에, 돌아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깨면 아주 위험해지고,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돌아 나갔다 올 수 있는데, 일단 5호주선을 깼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칙하다가 다시 음봉 하나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전 저점, 그러니까 전일의 저점이니까 11만원대 이틀 하지 않아야 되겠죠. 11만원대 이틀 하지 않고 옆으로 가지고 5일선 회복과 20일선 회복해줘야 주식이 살아나는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생긴 상태에서 주식이 좀 밀려버리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11만원대를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난 장기 투자야. 그러면 HLB 같은 HLB 생명과학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위험하긴 해도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제약주가 조금 그렇긴 해요. 이제 물론 리볼스 혈압 자체가 원체 인정도 받고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뭐 그거에 대한 큰 위험성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추세는 잘 살아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중기나 단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속썩이고 고생을 하게 생긴 게 바로 이 HLB나 HLB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주주들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무상증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시장에 많이 흩어져 있는 자사주를 삼으로써 좀 희소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자사주 매입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나은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수가 시장에 더 많이 풀린 거죠. 2배가 넘게 풀린 건데 물론 그거를 누군가가 빨리빨리 매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매입 안 해주면 시장에 물량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내일 관련해서 이렇게 5종목 알아봤고요. 내일도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